자, 그 다음 치환기 효과를 이제 쭉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친전자성 방향 치환 반응에서 이 치환기 효과를 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벤젠골이 그 자체에다가 치환기들을 붙이는 반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미 벤젠고리에 뭔가 다른 작용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치환이 아니라 2치환 이상의 이제 생성물을 얻어낼 때 위치 선택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고리에 EDG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 밀도를 증가시켜서 반응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옆에 공명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들은 벤젠에 있는 파이 전자보다도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명으로 전자를 기여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올소 위치하고 파라 위치, 또 올소 위치, 요 세 군데에 자꾸 음전화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화합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놔도 이 구조 자체가 원래부터 이런 공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올소 위치, 파라 위치가 전자밀도가 높아져 있어요. 파이 전자밀도가. 그때 친전자체를 넣어버리면 친전자체는 여기도 충돌할 수 있고 여기도 충돌할 수 있는데 어디에 가서 반응이 더 빨리빨리 잘 가겠냐 그거예요. 친전자체는 전자를 좋아하죠. 따라서 전자가 많이 몰리는 올소나 파라 위치에 주로 다 가서 붙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 순서, 서열을 이렇게 쫙 써드렸습니다. EDG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벤젠에 있는 파이 전자 밀도를 증가시켜주는 작용기들이고, 이 서열이에요. 여기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게 증가해요. 이 오른쪽으로 올수록 반응성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pH가 벤젠골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이페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벤젠고리에 벤젠고리가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얘랑 동등하죠.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에 어딘가에 친전자체가 싹 붙어버리면 여기가 전자밀도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얘는 전자를 기여해줘요. 평소에는 전자를 기여하지 않다가.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전자밀도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원래는 전자를 기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붙을 때는 얘가 전자를 기여할 수 있어서 얘가 제일 약한 EDG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요건 서열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근데 뭐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전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거나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에요. 근데 여긴 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애들이죠. 요거는 이제 아마이드 구조입니다. NH, COR 이런 구조가 이제 벤젠에 붙어 있을 때 그걸 저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비공유 전자쌍은 있어요.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메틸기나 이런 것들이 벤젠고리 쪽에 파이스타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한다. CH에 있는 요 결합들, 요게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요 서열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산소족보다는 질소족이 공명의 전자를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강한 아니죠. 강한 EDG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산소족이에요. 근데 여기 질소가 있는데 왜? 이 질소는 아마이드에 이 COW 쪽 공명을 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벤젠고리 쪽으로는 아주 약하게 공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약한 EDG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아예 공명을 못해요. 대신에 그냥 살짝 밀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서열이 나왔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벤젠보다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빨라지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다 또 하나 올소나 파라 위치에 주로 친전자체가 붙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작용기들이 이미 벤젠에 붙어 있다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결합이 새롭게 생성될지를 스스로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반응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벤젠고리에 여기에 만약에 메틸기가 이렇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HNO3 이런 걸 넣고 H2SO4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거는 바로 진한 질산, 진한 황산을 섞는다는 거니까 요 시약 조합을 딱 보자마자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NO2 플러스 나이트로늄 양이온 친전자체구나. 아주 강력한 친전자체라고 그랬어. 벤젠이 전자를 뺏어가겠네. 그럼 여기 올소나 파라에 붙겠지. 왜? 메틸기가 EDG니까 전자를 살짝 기여해줘서 여기에 전자밀도가 조금 높아지겠네. 그러면 생성물 구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메틸기가 붙어 있거나 여기에 NO2가 붙어 있고, 아니면은 메틸기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으면은 이 자리에 NO2가 붙을 수도 있겠네.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아, 근데 조금 예상을 해보니까 메틸기에서는 어쨌든 수소들이 이렇게 쫙 뻗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덩치가 좀 있으니까 이 덩치 있는 애 입체장애가 좀 걸려서 바로 옆자리보다는 요 반대쪽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아, 이게 제일 많이 생겨.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이 생겨. 그래서 요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EDG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치환기 효과를 소개한 거고요. 두 번째, EWG가 있습니다. EWG 같은 경우에는 EWG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전자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 밀도를 감소시켜요. 감소시키기 때문에 메타 배양성을 가지고 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메타 배양을 가진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카본 일기 같은 걸 봤을 때 공명을 그려보시면은 올소 위치하고 파라 위치에 이런 식으로 양전하가 걸리게 만듭니다. 아까랑 반대죠. 요 올소하고 파라 위치가 전자 밀도가 낮아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친전자체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자 밀도 낮은 곳은 반응이 더 잘 안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전자를 뺏어가려는데 전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나마 플러스가 생기지 않는 이런 자리들, 메타 위치, 요 두 군데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순서가 이 작용기들, 이런 작용을 하는 작용기들에는 뭐가 있는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강한 EWG예요. 그래서 이쪽이 반응성이 더 감소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증가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욱 낮아진다. 반응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강한 EWG. 약간 여기가 강한 EDG였었죠. 자, 아무튼 이건 양전을 아예 띄고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양전을 띄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한 EWG일 거고, 그 다음 NO2, CN, SO3.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좀 편해요. 제가 요거 한 묶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를 한 묶음, 요것들을 이제 또 한 묶음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세 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일 강한 EWG들, 그 다음 여기가 중간급 EWG, 여기 카본일기, 그 다음에 여기 아마이드 작용기. 이런 것들은 구조 보면 아실 수 있겠죠. 그냥 카본일기보다는 아마이드는 어찌됐든 여기에 CO가 있는데 N이 옆에 붙어 있어서 벤젠으로부터 전자를 뺏어갈 수도 있지만 질소가 공명을 해주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벤젠에서는 전자를 조금만 뺏어가요. 그래서 서열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센, 그냥 부등호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긴 되는데, 그 중에서 요거 약간 유사해요, 요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서열별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 둘, 그러니까 제가 묶어 놓으라고 한 요 안에서 비교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얘랑 둘 중에 누가 더 속도가 느리니? 그럼 이게 더 느려.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여기 이 중에서 CF3라는 치환기가 하나 있는데, 이 CF3는 독특합니다. 공명이 아니에요. C하고 F의 결합이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다 보니까 여기에 시그마 스타의 델타 플러스가 생기죠. 그럼 벤젠에 있는 파이 스타의 전자를 이 시그마 스타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걸리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EDG 효과하고는 또 다르죠. EDG 효과는 여기 CH3 같은 게 붙어 있을 때 벤젠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로 전자밀도가 높은 시그마 전자가 전자를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는 C에서부터 F 쪽으로 전자가 거의 다 쏠려 있기 때문에 F의 시그마 스타 방향으로 델타 마이너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F는 저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방향이라서 여기에랑 전자를 기여하는 효과는 별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탄소 쪽의 전자밀도가 낮아지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면 이건 하이퍼 컨주게이션의 거의 반대의 개념이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CF3도 요 정도 아주 비교적 센 편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EWG인데, 여기에 전자를 땡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들도 반응 속도는 느려요. 근데 얘네들보다는 좀 빨라요. 근데 이건 어찌됐든 NO라고 하는 작용기, 그 다음에 할로젠, 그 다음에 CHX2, CH2X 같은 이런 애들은 제가 여기 써놨죠. 이건 메타 배양이 아니라 올소 파라 배양이에요.
물론 벤젠보다 반응 속도는 느려요. 그래서 요것들만 따로 떼놓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EWG, 그러니까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중 부분적으로 파이 전자 밀도에 기여하는 작용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감소해요. 전자를 땡기니까. 그래서 벤젠에 비해서는 반응 속도가 느리지만 희한하게도 올소나 파라배양이에요. 그래서 친전자체에 의해서 벤젠고리에 양전하가 발생할 때만 전자를 기여해 줄 수 있는 작용기들을 여기에 이렇게 서열을 써놨습니다. NO, 이건 나이트로소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NO2가 나이트로고요. 이건 나이트로소예요. 나이트로소 작용이라고 하고요. 할로젠, 이건 할로젠이 2개 붙어 있는 알킬기, 이건 할로젠이 하나 붙어 있는 알킬기. 이런 두 가지는 뭐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일단 X가 붙어 있으면 유도 효과가 크게 발생하죠. 그리고 X는 특이하게도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으니까 공명에 참여할 수 있긴 있는데 모든 원소들 중에서 할로젠 원소만이 공명에 대한 기여 효과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로젠들은 파이 전자가 이렇게 옆에 있어도 이렇게 탄소 파이 전자가 있어도 여기 파이 스타에 옆에 X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공명해 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유도 효과, 시그마 전자를 땡기는 효과가 워낙에 세서 그래서 이 파이 전자 밀도에 크게 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중심에 있는 시그마 전자를 왕창 땡겨버리니까 바깥쪽에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시그마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파이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겨서 벤젠보다 반응 속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탄소하고 탄소에 파이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X가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양전하가 발생해요. 이렇게 양전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옥텟이 깨진 거라서요. 이때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제공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벤젠고리의 전자 밀도가 낮아진 경우에만 전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옥텟이 깨졌을 때만.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전자체가 올소 위치에 붙으면 옥텟이 깨진 자리가 요 X가 붙어있던 이 자리에 양전하가 발생하죠. 그럼 얘가 공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파라 위치에 붙어도 공명을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양전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X가 만약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메타 위치에 친전자체가 붙었다. 그럼 양전하가 여기 발생하죠. 그럼 공명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공명을 시켜보시면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X가 붙어 있고요. 여기로 친전자체가 있겠죠. 또 이렇게 공명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다 봐도 공명 구조를 어떻게 그려도 X가 옥텟이 깨진 상황에 탄소에 붙어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명을 아예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옥텟을 만족시키는 공명 구조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돼서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메타 위치에서는 반응이 잘 안 가게 되고 희한하게 올소나 파라 배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할로젠들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할로젠들의 특징을 이것만 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할로젠들은 파이 전자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때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네요. 그럼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하고 탄소에 파이 전자가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때 여기 파이 스타가 이렇게 있죠. 그 옆에 F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아이오딘이 붙어 있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F는 2주기 원소라서요. 비공유 전자쌍의 오비탈도 2주기 오비탈이에요. 근데 아이오딘은 5주기라서요. 오비탈 사이즈가 월등하게 커요. 자, 그럼 똑같이 파이 스타 오비탈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크니까 더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기가 밀도가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이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이지만 원자 사이즈가 커져서 오비탈의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여기는 전자밀도가 낮아요. 따라서 밀도가 높은 게 전자를 더 많이 기여하고요. 아이오딘은 전자를 덜 기여해줘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전자를 더 많이 기여하는 F, 전기음 성도가 훨씬 센 F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Cl, Br, I 이런 반응성 속도 순서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할로젠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속도가 빨라지고, 희한하게도 전기음 성도가 세서 유도 효과가 훨씬 셀 것 같은데, 유도 효과보다도 요 공명에 대한 기여도 효과가 여기서는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 벤젠고리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쨌든 파이 전자들의 전자 밀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CHX나 CH2X 같은 경우에는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에서 여기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 탄소에 X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시그마 전자를 강하게 당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있는 탄소에까지 유도 효과로 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벤젠에 그냥 이렇게 수소들만 붙어 있었을 때보다는 벤젠에 어찌됐든 한 다리 건너서라도 X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X가 당기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냥 벤젠보다는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탄소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할 수 있으니까 올소나 파라의 전자밀도가 높아져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래서 이것들도 주로 벤젠보단 속도가 느리지만, 그러니까 EWG라고 해야 되지만 올소나 파라 배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O 같은 경우에 독특한데요. NO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제가 예쁘게 좀 그리려고 많이 애를 쓰긴 했는데 이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벤젠고리 평면에 대해서 평소에는 NO가 이렇게 그 NO의 파이 전자가 벤젠고리와 이렇게 공명을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N하고 O의 파이 전자는 O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N 쪽의 파이 스타가 델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벤젠에서 전자를 끌어당겨 버려요. 그래서 EWG예요. 일반 벤젠보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아까 할로젠처럼 만약에 친전 자체가 이 벤젠고리에 딱 붙어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양전화가 걸리게 되면요, 요 C, 벤젠에 있는 탄소하고 여기에 있는 질소하고의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었죠. 이 단일 결합이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N과 O의 파이 전자가 수직하게 눕혀져 버리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파이 전자랑 같은 평면에 놓이게 돼요. 그때부터는 공명을 해줘요, 이제. 그래서 벤젠의 전자 밀도가 낮아진, 옥텟이 깨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명을 기여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얘가 전자를 당겨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서 어찌됐든 공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올소나 파라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속도는 느리지만 붙는다면은 올소나 파라에 붙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나이트로소 작용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친전자체들에 의해서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이 일어날 때 치환기 효과가, 기존에 다른 치환기가 있다면 그 치환기 효과가 벤젠고리의 전자밀도에 어떤 식의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것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는 이제 치환기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붙어 있는, 치환기 효과가 2개 이상인 경우, 그래서 3치환 이상의 벤젠고리를 만들고자 할 때 치환기 효과가 어떤 식으로 중첩돼서 그 중첩된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전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기 때문에 친전자체가 좋아할 만한 자리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친전자체는 별거 없죠. 전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 밀도가 높은 곳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EDG가 바로 전자를 기여해 주는 거니까 EDG 효과가 나타나는 자리만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라. 친전자성 반응이므로 항상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더 강한 EDG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치환기하고 치환기가 바로 인접한 옆자리에 붙어 있으면 입체 차이가 좀 걸린다는 거, 그 정도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걸 보시면요, 여기도 EDG가 붙어 있고 여기도 EDG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EDG가 아니라 얘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요, 얘는 공명을 해요. 공명에 의한 전자밀도 기여도가 더 크죠. 그래서 얘한테서 올소 위치가 상대적으로 메틸기의 올소 위치보다는 전자밀도가 높겠구나. 여기서 반응하겠네. 그러면서 찾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만약에 이렇게 파라 위치에 두 치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메타 위치에 두 치환기가 붙어 있다. 그럼 두 개가 다 중복되니까 아무데나 붙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치환기하고 요 치환기 사이로 들어가는 일만 막으면 돼요. 입치장애가 걸리니까. 이 정도죠.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EDG가 붙어 있고요. EWG가 붙어 있어요. 이때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EWG는 전자밀도 낮추죠. EDG는 조금이라도 전자밀도 높여요. 그럼 높이는 자리에 이 자리에서 반응하겠죠. 뭐. 끝. 자, 그 다음에 EDG하고 EWG가 이렇게 메타 배양을 가졌어요. 그럼 여기는 입체장애 걸리죠. 여기는 안 가겠죠. 근데 여기 겹쳐 있죠. 그럼 여기가 전자가 부족할 때는 안 가다가 전자가 늘어났을 때 반응 가면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볼 필요도 없어요. EWG 효과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것도 EWG고 이것도 EWG예요. 근데 EWG 중에서 NO2가 훨씬 센 EWG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CHO라고 돼. 그러니까 이건 알데하이드예요. CO 더블본드. 얘가 이런 구조인데 NO2보다 델타 플러스가 작아요.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훨씬 커요. 그럼 친전자체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높은 곳은 델타 플러스가 작은 쪽. 여기에서 반응하겠구나. 예상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면 다 여기서만 반응하겠죠. 여기는 안 갈 테니까. 이런 자리.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환기 효과의 중첩 같은 거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높은 곳, 요것만 찾아내시면 끝.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오히려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쉽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점점 한정적으로 줄어드니까 찍어도 대충은 맞춰요. 그래서 전자밀도만 딱 고려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판단이 가능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론은 아무튼 이렇게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들이 다 끝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더 숙달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은 여기서 끝입니다.